뇌 산소 부족증으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안 된다. 뇌 산소 부족증으로 인해서 진단받았다. 그런 경우에 언어 장애도 오고, 뇌가 망가지게 되면 손발은 다 뇌에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뇌가 망가진다. 뇌 산소 부족증이 됐다. 왜 산소 부족증이 됐느냐? 그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로 인한 거, 뭐 강력한 수면제를 먹거나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확 얻어맞으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확 이렇게 안 돼 버리거나 아주 좁아지거나. 산소 부족증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 혈액이 조금 가는 겁니다. 완전히 확 막혀버렸으면 쓰러져서 죽습니다. 산소가 안 가버리면. 그런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혈관 내의 혈액이 좁아지면서, 좁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혈액이 뭉치고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 그 원인이 외상, 얻어맞거나 추락, 교통사고로 인하거나 약물, 뭐 수면제라든가 강력한 우울증 약이라든가 또는 어떤 약물, 또 코로나 백신, 또 어떤 주사, 독감 주사,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주사,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약물적인 스트레스, 또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떤 강력한 질환으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관에 혈액이 돌질 못하면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쓰러져서 죽는 거고, 이렇게 가는 혈액량이 적어지게 되면 혈액이 잘 안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된다. 그러면 언어 장애도 오고 얼굴도 뻣뻣하게 굳어질 수 있고 온몸에 경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눈도 안 보일 수 있고 귀도 안 들릴 수 있고 온몸에 피가 잘 안 도는 증상으로 인해서 조직과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꼭 해줘야 될 거, 이런 분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잠을 푹 자는 거. 잠은 평상시에 7시간 잤다면 2시간 정도 더 자는 게 좋습니다. 8시간, 9시간, 2시간 정도 더 자고, 두 번째는 음식을 내가 평상시에 100% 먹었다면 음식은 20%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면 음식을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 효소로 되어 있는 음식, 유산균 발효시키는 음식, 따뜻한 음식, 따뜻하게 먹어야지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내에 노폐물들이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차게 먹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내에 있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내가 병이 심할수록, 병이 중할수록, 내 면역이 약할수록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물을 잘 안 먹는 분들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내가 면역의 핵심은 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람의 70% 이상은 물덩어리입니다. 액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부족하게 되면 고체가 바짝 말라 들어가고 질환이 생깁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몸이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몸의 구성 성분은 물이니까 사람이 더 많은 게 70%가 물이니까 물덩어리입니다. 또 사람을 또 쪼개다 보면 고체도 액체도 아닌 기체입니다. 사람을 쪼개면 이 원자, 전자, 밀입자, 밀입자의 99.99999%는 소립자, 에너지장입니다. 에너지장. 그러니까 홀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상. 홀로그램. 지금 이 형체가 보이는데 쪼개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즉지색, 색즉시공. 뭐가 있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니까 또 뭐가 있네, 이렇게 깨달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고 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보이지만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지만 쪼개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빌공짜, 그래서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공간이 형태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빌공짜, 아무것도 없는 거와 없는 거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뭐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있는 거지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공짜, 비어있는 곳에 우리는 있는 거다. 또 우리 자체도 비어있는 거다. 그래서 푹 잠을 자는 거,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하는 거. 또 피는 피 자체로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코를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야지 피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주는 거.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사지나 또 이렇게 주변에서 팔다리 움직여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폐를 더 빠르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맑은 공기 쐬는 거, 살림을 가까이 하는 거,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서 걷는 거. 걷는 것은 생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쓰는 거, 걷는 거, 그것은 병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음식과 함께 코로 받아들이는 산소와 우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감사하는 거. 내가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웃는 거. 감사의 동작은 웃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동작은 화내는 겁니다. 찡그리는 거. 아무 표정 안 짓는 거. 웃는 것은 감사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마움을 받으면 항상 고마움을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마움을 보답하지 않게 되면 다음에 고마움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했다 그러면 큰 실수한 겁니다. 내가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선물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선물도 안 주게 되고, 당연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꼭 같은 선물로 보답을 해주는 거. 원수만 원수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보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웃는 거, 남을 위한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웃는 사람한테는 환자가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데 잘 웃으면 가족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환자가 아프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나 못 살아 빨리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아프면 푹 자고 또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한약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약이 들어가서 혈액의 성분이 돼서 이 성분이 내가 아픈 부위로 피가 돼서 나의 생명에 이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를 맑게 하고 내가 빨리 회복된다. 이런 상상을 자주 해주는 거. 상상하는 거. 상식이 아니라 상상으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안 나, 이건 안 났는데 이런 상식이 아니라, 상식은 권위자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편화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상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으로 치료되는 장면, 긍정적인 장면을 자꾸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치료에 더 좋게 되고, 병이 나선 다음에도 상상력의 근육이 강하면 자기가 어떤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